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대책에 의한 삶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예, 2020년의 마지막 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법무부가요, 오늘 동부구치소 첫 확진 판정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동부구치소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돈 의원님, 시작은 화면으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누적 그래프를 한번 보면 오늘 총 집계된 확진자 수가 918명인데 오늘만 126명이 늘었거든요. 이 추세가 좀 너무 가파라서 걱정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800명 넘었다고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900명 훌쩍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동부구치소가 수용자하고 직원 합치면 한 2,400명 정도가 되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1,000명 가까운 그 확진자 나오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분,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확진자 합치면은 거의 50% 가까운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최악의 상황, 특히 그 아파트형 3밀 구조에다가 또 잠복기간 감안하면 50% 넘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고,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전국의 그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그 수용자 중에서 확진자가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더 큰 참사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도원 의원님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왜냐하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3주가 지나서야 이 모든 검사를 했을 때 이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게 좀 뼈 아프지 않았나, 이게 화근이지 않았냐라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드러나는 바로 그렇습니다. 11월 27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사실 그 한 2주 전부터도 어떤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신고를 했는데, 그냥 그건 열이 없으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감기약만 처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했던 증상자 중에 대부분이 전수 검사를 하니까 예. 확진자로 드러났던 거죠. 그럴 때는 이미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밀접 밀폐, 밀접 3밀 구조 때문에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공개하지도 않고 내부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감추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지금 동부구치소만 해도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사망이 나왔어요. 이게 글쎄요, 구치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초기에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교도소나 구치시설들이 코로나의 온상이 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 의사들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차 지금 경고를 해왔고요. 특히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정원보다도 한 500명 이상이 지금 과밀 수용된 상태였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분석 보도를 보면 마스크도 지금 사실은 이 사태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대로 분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2주의 격리 기간도 제대로 안 지켰고, 또 이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방금 이도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기약 처방만 했고,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네. 사실은 법무부가 과연 코로나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지 예. 실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거나 또는 심각한 어떤 기능장애를 잃으신 분들은 추후에 아마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하면 국가가 아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저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국가기관에 소속이 돼 있고 재소자들도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런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로나 같은 감염이 왔을 때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다. 이건 국가의 시설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들이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동부구치소는 단일 집단 시설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확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법무부는
들으신 것처럼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무부의 이용구 차관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강조한 이용구 차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근데 김 변호사님, 방역 실패 시인하고 고개를 숙인 건 알겠는데 사실 브리핑조차 34일 만에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34일이면 코로나 한 번 다 돌고 남은 거 아니에요? 또 자가격리 기간에도 두 타이밍 건데 한 2주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왜 이용구 차관일까? 장관은 어디 가고? 물론 어저께 박범구 신임 장관 내정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취임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완전히 인사청문회 끝나고 대통령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신 다음에 박범구 신임 장관 내정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법적으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장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사직서 수리하고 새 장관의 임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박범구 장관이에요. 일종의 법무부의 권력 교체기죠. 어제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그동안 추미애 장관한테 왜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느냐. 총리도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그러다가 어제 딱 내정되니까 오늘 차관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 그게 어제 박범계 장관 내정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차관이 사과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저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아하. 이게 제가 이 상황을 정말 삐딱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고려들이 있었는지 천참의아하다는 거죠. 해도 진작에 문제 생겼을 때 추미애 장관 나와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거 저 후속 대책 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번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있다가 어제 신임 장관 내정하고 오늘 차관이 사과를 한다. 이거 뭔가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잠시 후에 더 한번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고 김관욱 교수님. 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왜 대응에 실패했는지를 조금 한번 되돌아봤더니 다음 화면을 저하가 좀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일부 보도를 저희가 한번 종합해봤는데 확진자, 접촉자와 비접촉자들 나눠서 다시 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180명 정도가 강당에 모여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또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90명 정도가 입맛을 잃고 냄새를 제대로 못 받고 또 한기를 느꼈다. 이거 코로나 증상을 좀 명확한 코로나 증상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재소자 관리에 상당히 부실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 재소자들인데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환자들도 이동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민감한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교정시설의 책임자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실하게 민감하게 대응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한국의 어떤 교정의 문화가 이 안에 내재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떤 인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조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180명이 지금 접촉자, 비접촉자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다. 예. 저런 것도 부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입맛이 잃었다 그러면 뭔가 민감하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배려가 사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부실한 부분이고 그것이 나타난 일면이다. 예컨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하잖아요. 예. 힘센 사람들은 바로 이송시켜주고 저분들은 몇 시간 동안 180명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이 상황. 예.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제부터 물론 전조 증상 분위기도 있었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바로 대책일 건데요. 이용구 차관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1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접견, 작업,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늑장 대처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니까 어쨌든 대책도 법무부가 내놨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3단계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좀 보니까 마스크를 좀 본격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책들은 일부 실효성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 조치들은 11월 27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에 나왔어야 되는 조치죠. 지금 확진자가 5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치료 이런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좀 약간 뒷북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3단계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 일반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분들의 그 거리두기지 지금 그 구치소 안에서 한 방에서 8명씩 10명씩 밀집해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게 얼마나 좀 허무한 얘기입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쓴소리들을 좀 해주고 계신데 이처럼 동부구치소에 대한 법무부의 뒤늦은 사과와 대책 외에도 뒷말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안 상황을 전했던 수용자 지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온다면서 8명 쓰는 방에 10명을 넣어놓고 확진자가 나온 방에서는 음성인 사람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동부구치소 관련된 보도 가운데 이게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저희가 2, 3일 전부터 보도했던 이 기억하실 겁니다. 손 피켓으로 살려주세요. 확진자 8명이 수용됐다. 이렇게 창 밖으로 이 외부의 이 본인들의 아내 현장을 알렸던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시설 파손 책임자에게 좀 죄를 묻겠다, 처벌을 하겠다. 이게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저기 방충망이 설치가 돼가지고 손이나 팔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저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방충망을 뜯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 시설을 파괴한 혐의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묻겠다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저게 없었다면 과연 이 상황이 밖으로 알려졌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저분들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방에서 8명에서 10명이 있다면 사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살고 싶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글자를 밖으로 내보낸 거는 이게 법률상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저 내용을 알려서 드디어 문제가 되고 이제서야 상황에 대한 조치, 마스크 지급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사실은 좀 국가가 반성하고 저 사람들 처벌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맞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인정도 없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규정에는 어긋난 거잖아요. 이렇게 방충망을 뜯고 어떤 팻말로 호소를 한다거나 피켓으로 호소를 한다는 거. 네. 다만 이거를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방역 초기 대처는 미흡하고 색출만 발빠르다. 그래서 좀 더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저래서는 안 되죠. 저 안에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법에 나왔던 헌법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게 인권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그냥 가둬놓고 죽으라고 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의도는 없다 그러지만 지금 대처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 그와 진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걸 또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손 피켓으로 SOS를 요청한 게 어찌 보면 동부구치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김 변호사님.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 동부구치소에 폐쇄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는 QR코드를 통해 이렇게 동선을 파악하는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덮어뒀냐라는 비판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들에 대한 거 이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동선 다 파악하고 QR코드 찍으라 그러고 숨기면 처벌받고 이러고 강제로 동선 공개되는 이런 것들이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가 방역이라는 공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기본권 제한 같은 것들 다 감수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사실은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행사를 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이라는 그런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치소는 그럼 왜 안 그러냐? 왜 구치소에 대한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냐?
왜 구치소에 대한 것들은 쉬쉬하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코로나 사태에서의 집단 감염은 전부 다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니 정부가 그 민간의 영역에 책임을 추궁하고 당신들이 거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쿨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거 누가 순전히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쉬쉬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노릇이죠. 김관학 교수님. 근데 또 이제 구치소 집단 감염이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게 옛 청송구치소 그러니까 지금의 경북 북부구치소에서 저희 채널의 취재팀이 좀 알아보니까 침 뱉고 방어복도 찢고 교도관들에게 꽤 위협 행동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어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교도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위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뭐 냉정하게 이 교정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만큼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노출시킨 부분의 책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노력을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살인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국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공포에 질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사법 자강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뭐 여기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사법 장악 노력의 10분의 1만 투입했어도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골든타임을 좀 돌이켜보니까 12월 초던데 이때 법무부가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다라는 지적입니까? 뭐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와서 그저께 700명, 어제 800명, 오늘 900명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실 그 법무부가 그 집중했던 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감찰 수사 징계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추미애 장관이 단 한 번도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께 그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사과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야 그 처음으로 동부구치소 30분 방문하고 돌아오고 어제 뭐 페이스북으로 잠깐 사과하고 오늘에야 그 차관이 대신 나서가지고 지금 대응책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김종인 그 위원장은 뭐 10분의 1만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정력에 10%만 투입했어도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예산 문제도 마스크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는데 사실 K방역에 쏟은 예산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마스크 공급하고 남지도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특활비를 사용해서라도 충분히 마스크는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왜 살인자라는 극한 표현까지 썼냐면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그 국감 당시에 8.15 그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을 한 거죠.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결국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모두 9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저희가 918명이라고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알려드렸었는데 강원 북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9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명에 육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도원님. 저 부분이 이제 왜 심각한 거냐면 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분 340여 명을 이제 청송에 있는 경북 제2 그 교도소로 보낸 거고, 네.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 여주, 서울 남부구치소로 보낸 분들은 증상이 없다. 그래서 그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낸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자꾸 감염자가 나오는 건 그만큼 그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글쎄, 전국 구치소로 좀 확산되는 추세라서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 최악의 집단 감염, 오늘 이용구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잠시 이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인물 바로 이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